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몇만 개 이상의 자소서를 같이 본 것 같아요. 보면서 특징적으로 이런 자소서는 정말 최악이다 라는 자소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제가 봤던 최악의 자소서 탑3. 첫 번째 자소서부터 뽑자면요, 사실은 소설형 자소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설을 좀 잘 쓰시는 분이고 글을 잘 지어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가 알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어낸다고 해가지고 꼭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실은 지어내면은 자신의 글이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티가 나고, 이랬을 때 면접 가서는 특히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첫 단추인데, 면접 같은 경우 특히 뭐 롯데같이 40분 이상 면접을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그런 경우 진실성이 안 보이는 친구라고 한다면 과연 면접관이 뽑을까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떳떳하지 못해서 실제 면접장에서도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니 스타크형 자소서예요. 토니 스타크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업도 잘하고요, 막 기술도 엄청 개발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소서예요. 예를 들면 매장에 알바로 들어갔는데 뭐 매출이 자기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140%, 200%씩 상승해요. 아니면 이제 막 없어지려고 하는 동아리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동아리가 자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엄청나게 대단한 동아리가 됩니다. 봉사활동을 갔는데 만족도가 막 120%, 140% 바뀌어가지고 조직이 아예 그냥 개편이 돼버려요, 나 때문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는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는 이유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게 안 하셔도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평범한 직장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범함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온전히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고민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악의 자소서 세 번째는요, 동문서답형 자소서예요. 이거는 진짜 이 위에 있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이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후 포부라든지, 입사후 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장 과정이 쭉 성장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성격의 장단 쓰라고 했는데 쭉 성격의 장단을 얘기해놓고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쓰라고 했는데 쭉 써놓고서는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겠습니다. 무조건 회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소서를 쓴다든지, 혹은 질문에 대한 모든 요소를 담지 않는 거. 특히 막 내 자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도 쓰라고 분명히 자소서 항목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생략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격의 장단을 쓰라고 했는데 장점만 쓰고서 끝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주의 깊게 항목이나 문항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으로 하여금은 얘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숙지하거나 읽을 때 건성으로 읽거나 대충 읽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최종까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쓸 때 개요를 무조건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막 어떻게든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문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항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성장 과정을 묻는다면은 내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 개요를 짜놓으시고 그거에만 담백하게 글을 쓰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글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해서 글을 꾸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자소서는 최악이 아니었다 하는 자소서, 특별하지 않은 자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던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그런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행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 봐가지고 시간의 공백기가 좀 길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대단한 경험, 이력을 쌓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자소서를 써도 합격했다, 최종합까지 갔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격하는 걸까요? 정말 자소서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던 친구라고 한다면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조별활동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혹은 학생회에서 있던 일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학교에서 했던 모든 총체적인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역할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담담하고 솔직하게, 다만 확고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적어놓은
그런 평범한 자소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단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자소서가 아닌 여러분의 온전한 이야기를 담고 그것이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잘 들리고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취업으로 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자소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